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트리. 청아는 어떤 꽃 좋아해요? 갑자기 목소리 왜? 오프닝이야. 어떤 거 좋아해요? 그래. 야한데 약간. 오프닝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대답해. 요년아. 저는 안개꽃. 저는 안개꽃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너무 레오는요? 하얗잖아요. 레오는요? 놀라지 말고 레오야. 왜 놀란 거지? 지금 문화 충격 받았어. 라일락을 좋아해요. 라일락. 라일락을 먹어보면은 되게 쓰대요. 근데 라일락 꽃말이 뭔지 아세요? 뭐요? 첫사랑. 아, 대박이죠. 아직 안 끝났니? 저거? 아니 저는 그냥 기억도 안 나. 아니 그냥 라일락을 좋아하는데 라일락이 그 향기가 진하고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어. 근데 입에 넣으면 쓰고 씁쓸하고 응. 그게 진짜 첫사랑이라는 꽃말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보기만 해도 되는데 냄새만 맡아도 되는데 왜 먹냐고. 그러니까. 라일락 향 너무너무 좋잖아. 라일락 너무 예쁘잖아요. 어. 꺾어야지. 어. 자기 품에 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래서 첫사랑. 아. 향이 너무 첫사랑은 좋은 게 너무 좋다. 해야 되잖아요. 아, 가녀리네요. 네. 저는 요즘 집에 감자꽃이 폈어요. 감자요? 감자꽃 보셨나요? 아니요. 네, 쌍난 감자를 물에 담가놨더니 진짜 꽃펴요? 감자꽃이 폈어요. 네. 네. 구황작물의 폈어요. 왕. 프라치오라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해주세요. 또 그것도 먹어? 어이구. 나중에 이제 길러가지고 프렌치 프라이로? 네. 아, 감자튀김 네. 너무 좋아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감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꽃 얘기하니까 왜 먹을 거로 끝나는 우리 누나들입니다. 오늘도 고민을 잘 풀 수 있나 모르겠네. 아 그럼요. 어떤 고민이든 누나들이 여러분 편이 되어드릴게요. 네. 출발해볼게요. 누나들이 깔아준 판. 고! 스탑! 학원 동기가 있어요. 취업 준비 함께하고 지금은 각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5년이나 각자 자기 회사 뒷담화로 뭉친 애정이 있죠. 농담 반 진담 반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면 회사를 함께 차리자 하는 이야기도 했고 부장님 대표님 이야기하다가 서로의 회사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저희 회사 선배가 그만두는 바람에 빈자리가 생겨서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력서를 냈습니다. 아유. 위기의 순간. 같지? 이 친구가 일은 잘하는데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 회사에서도 문제를 좀 일으켰었거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냥 들어주고 뭐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력서를 내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게 된다면 저보다 윗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연봉도 더 많이 받고요. 뭔가 좀 꼬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저만 나쁜 건가요? 이 사이 저희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구라도 빨리 빈자리를 메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제 친구가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생각해보면 껄끄럽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은데 해둔 욕도 너무 많아서 일하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이대로 면접을 진행시켜도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아우. 5년이나 그쵸. 어때요? 모르는 게 없겠다. 어. 회사나 이런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공유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할 때 이 사람이 어떤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지. 대충은 알죠. 알지. 아니 근데 취준도 같이 했대. 취준도 같이 하다가 5년을 각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같은 파트였겠죠. 취준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기자 시험 보면 기자 시험 같이 네네네네. 준비하듯이 그런 같은 파트의 사람이니까 회사 뒷담화도 너무 잘 통했던 거야. 친구로는 너무 잘 통하는데 이 친구 네. 얘기 들어보면 저쪽 회사에서 문제를 꽤나 일으켰던 친구. 근데 우리 실증이 회사에 많- 오라고는 했어. 아이고. 사업 같이 하자고 했던 얘기는 안 할 수 그냥 하는 있으니까. 말이지. 지나가요. 그냥
같아요. 밥 누구나 먹어요, 하는 이 얘기하고 말이지. 똑같나요? 맞아. 아하. 잘 되는 걸 가정으로 두고 무슨 말을 못해. 다 알 수 그냥 있지. 잠깐 그냥 사연을 봐도 나라도 꼬일 것 같은데? 근데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설마 오겠어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온 거죠. 선배 빈자리야. 그리고 그리고 나보다 나- 선배. 나는 나랑 취준 같이 와우. 했는데. 둘이 성격이 친한 다른 것 같아. 사람이랑 일하는 거 절대 반대예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일할 때 성격하고 스타일이 있고 음. 친구로 뒀을 때 괜찮은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일할 때 별로 같이 일 안 하는 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근데 알바 뭐 했어요? 저 패스트푸드점 알바 해본 적 있는데 오. 그때 알바를 했었는데 새로운 애들이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응.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꼴을 못 보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애들 무서워. 애들 다 뒤로 보내고 혼자서 무섭게 생겼어. 나 쟤랑은 사회생활에서 만나면 레오 안 돼. 무섭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레오 누나랑은 사회생활에서 만나면 안 돼. 내가 주문 내가 언니랑 너무 좋아야. 우리는 진짜 되게 보기에는 것과 되게 다르다. 그치? 그래서 되게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나중에 얘기 응, 들어보니까 저 거기 나올 때 깽판 치고 나왔거든요. 너무 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언니를 구해줘야 되는데 응. 내가 카운터도 보고 햄버거도 만들고 이걸 둘 다 하려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청소도 해야 돼. 새벽반이야 심지어.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구해줘서 한 석 달 됐을 때 나 더 이상 출근 못한다고. 근데 그 이제 레오 같은 성격들이 그냥 근데 두는 그런데도- 꼴을 못 보잖아. 네. 근데 그런데도 연락이 온다니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레오 잘하니- 같은 일을 성격 잘하니까. 혼자서 일을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두 명 쓰고 혼자 우리 해먹으니까. 직원으로 괜찮네. 어. 우리 회사 직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데려가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그래도 그런 사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김청아 근데 대표님이. 거기다가 네. 여동생을 또 이게 근처에 또 이제 지점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음. 거기로 옮기게 되면서 여동생이랑 여동생 친구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생이고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 못해도 괜찮고 또 야무져요. 얘네 둘. 그러다 레오가 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 아니요. 그냥. 가면서 이제 여동생이 마침 알바를 구하니까 사람이 없다길래 응. 여동생이랑 여동생 친구랑 이렇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줬어요. 거의 인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은. 데려갔는데 여동생이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 여동생 동생도 싹싹 하니까 대신에 안 겹치게 일을 했어요. 저는 오전에 일을 안 하면 부딪히게? 동생은 이제 오후에 대신에 제가 일을 좀 더 해주고 가요. 왜냐면 오전에 좀 더 여동생이랑 그냥 뭐 밥 먹는 시간으로 치쳐서 돈을 안 받더라도 여동생이 힘든 건 싫으니까 해야 될 거 다 해주면서 그래서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싹싹하게 하는 애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 레오 같은 인맥. 좋지. 근데 본인이 피곤하지 않을까? 냅둬. 피곤해? 지가 아무튼, 피곤하거나 네, 말거나. 맞아. 그래가지고 사장 입장에서 너무 좋지. 그래서 맨날 저보고 손잡고 학교 그만두고 매니저 하자고. 그래. 좋지. 악덕 사장들은 너무 즐거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당 백화는 사람 했었는데 최고란 말이야. 아하. 이게 이 친구가 근데 제 여동생은 제가 많이 지내봤고 성격이 너무 좋고 웃는 상이어가지고 다 좋아했어요. 지역장님도 맨날 이쁜이 보러 왔다 하면서 여동생 손잡고 예쁘다고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곁에 두고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성질이 개 같잖아요. 난 개 같은 애랑 이 지금 사연에서는 거기다 심지어 친구,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는데 사수야. 못 버텨.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청아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갑자기 지금- 대표님이 나왔어요. 네네 대표님. 이런 직원이 지금 직원들 사이에 이런 상황이 있다. 싫을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싫을 것 같고 둘이 친구인데 한 명이 소개를 해주고 그 빈자리를 내가 그럼 이력서 내볼게 해서 이건 정말 냈다라는 건 둘이 성격이 다른 거지. 뭔가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 한 명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이가 껄끄러질 수 있겠지를 생각하니까 이런 사연을 여기까지 보낸 거고 이 다른 친구는 그게 뭐 중요해. 일할 때 우리 그냥 친구인데 쿨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는 생각이 더 많고 소심한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되게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는 막상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전에 있던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뭐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왜냐면 나도 들었을 때 이 친구의 입장만 듣는 거지 이 친구의 상사의 입장을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딱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그래도 대충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다. 뭐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노 외치는 것도 용기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적당히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사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건 다 좋다 의견 내면은 오케이 좋아요 가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눈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력서를 낸 거야. 동생은 친구는. 지금 이런 생각 저만 나쁜 건가요? 연봉도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뒷자루로 나도 오는데. 들어. 밑에로 오는 것도 근데 껄끄러워. 근데 또 소개도 지가 시켰어. 그냥 빈말인데 사실 어. 눈치 진짜 없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야.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입장이라면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안 할 텐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덥석 잡은 거지. 그치. 성향이 다른 거죠. 이 둘이. 친구가 진짜 직설적인 친구인 것 같은데 음. 얘한테 말해놓은 그 욕이 얼마나 한 바가지인데 과연 얘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그치. 나는 그런 회사- 면에서라도 귀띔을 해서 서류를 좀 약간 떨어뜨려 달라고 해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소리를 떨어뜨려 달라고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 만약에 아니 나 진짜 나쁜 년 있었는데 아니 응. 만약 동기로 들어오면은 승부욕 되고 생기고서 자극이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겠는데 위 상사로 들어오는 거나 자존심 상해서 너가 못 다닐 거야. 근데 일은 문제는 실력이잖아. 일은 실력인데 실력이라서. 성격이 개같이 왜냐면 요즘은 큰 회사도 많지만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은 이것도 다 인맥으로 오거든요. 그치. 내가 뭐 근데- 예를 들어 좋은 뭐 CTO 같이 개발자 중에 제일 책임자로 있다. 음. 그러면 나는 개발자 책임지니까 디자이너나 개발자 이렇게 밑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함께 일은 하지만 어쨌든 책임자는 있어야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이 회사를 위해서 좋아요. 왜냐하면 그치. 스타트업은 일당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내가 한마디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오히려 반대로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얘가 내 친구인데 내 윗자리에 온다는 게 껄끄럽다는 건 이 사람도 자격지심이 있다고 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윗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한테 부장 자리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윗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TO 자리가 낮다는 건 이 사람은 그 다른 회사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거라서 자세한 베이스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걸 문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서류 통과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력선 냈대요. 이력서는 일단 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지. 음. 결과를 봐서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 자기 회사에서도 이 친구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전에 경력이 인정이 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소개시켜 준 거에 대한 책임을 근데 지는 이제 거지. 이 친구는 그 생각인 거지. 내가 만약에 소개를 안 시켰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그리고 텐데 약간 껄끄럽. 돼도 그치. 짜증 나는 상황에 됐다고 보면 더 짜증 나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부딪혀야 네.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쩔 지금의 수 상황에선 없어. 진짜 레오가 아까 뭐라고요? 서류를 떨어뜨리려고 그냥 빼달라고. 아, 그래 그럼 회사 상담 공공 메일에 가서 그러니까 삭제를 눌러버리든가. 왜냐면은 이 친구가 왔을 때 아니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이 일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커. 해둔 이런 적 욕도 많고. 있어요? 이래 본 적? 그러니까 친구나 지금 레오는 그 동생하고 그렇게 끌고 들어간 적 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랑 청아 같은 직종. 누나는 어떻게 저도 이런 적 있죠. 있나요? 저는 저희 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뭐 지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외주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아, 뭐 맞아. 3개월, 4개월, 6개월씩은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을 판을 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내가 감수하는 거고 대신 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치, 그런 그치, 거겠죠. 그치. 근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도 해봐야 아닌 걸 아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친구야. 다른 회사에 있기 때문에 우정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우정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게 맞죠. 계속. 근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시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어. 근데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가 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인정함으로 인해 좀 자기의 커리어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업무들이 네. 굉장히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축출하면 프로를 더 맡게 되고 그러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 팀을 꾸려보면 시기 질투 많이 하는 친구가 발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 시기 질투하는 걸 말로 푸는 친구들이 퇴보도 또 빨라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이 바닥만 너네 바닥으로 놓지 마라. 그리고 제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회사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편이거든요. 아예 다른 데 가서 너네 절친들한테 가서 회사 맞아. 욕하고 이래라. 맞아. 왜냐면 그게 내가 뱉어놓은 말이 나한테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리고 그 흉본 것들이 나한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왜 일도 같이 하고 일 같이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 그럼 그 안에서 또 뭉쳐가지고 패싸움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걸 밖에 나가서 풀으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뭉쳐진 공공의 적은 대표를 깔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이거는 외부에 있던 사람이 지금 그 공공의로 들어오는 상태라는 거지. 그럴 때 누가 적이 될 거냐. 의도치 않은 스파이 역할을 친구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력서 내고 보니까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윗자리로 오고 연봉도 좋게 받고 그것까진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친구여서 여태 윗사람 까던 얘기를 못 이제 따져. 얘 까는 걸 얘한테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얘가 윗사람 까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아닐까라고. 그러면 나를 생각할 수 있어. 핸들링하기가 이 친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 때문에 친해진 사람들이 계속 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보단 이 업무 자체가 그 일이 개인사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친구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이 친구가 돼버리니까 친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같이 밥 먹고 놀러 가는 걸 따로 해라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된 사람이 일을 같이 하고 이게 다 섞여야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이 되거든. 근데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 친구가 된 적은 있는데 친구였던 사람이 일을 같이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 같이 사는 건 더 힘든데. 같은 친구끼리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얼만큼 이제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근데 이게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표가 이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사실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되게 현실적인 거로 들어가면 이 둘이 되게 친한 관계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물어보게 되니까 이력서 보고 하면 아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난 대표인데 얘들 둘이 소위 말해 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해서 나의 험담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하잖아. 아무리 웃으면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대표도 감당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은 사표 내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저는 안 뽑을 것 같아요. 대표의 제가 여기에 보면 이대로 면접을 진행시켜도 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류는 통과한 건 통과한 거죠. 이력서는 냈고 서류 면접 진행을 본인이 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최고의 방안은 잠깐만요. 그러면 최고의 방안은 광고 듣고 하세요. 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자의 Y존 토너 퍼펙트 Y. 너 아직 청결제쓰니? 난 토닝한다. 당신의 Y존을 위한 페미닌 티슈 인싸템 퍼펙트 Y. 당신의 Y존 청결 지킴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퍼펙트 Y가 케어해드립니다. 하나 먹을래요. 이거 팥 들어간 거. 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팥이 최고. 팥이 건강에 좋다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난 진짜 신기한 건 얘를 이대로 녹였잖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어. 냉동실 말고. 냉장. 근데 왜 떡이 이렇게 녹아도 다시 먹을 때 딱딱하고 딱딱해지니까 밖에도 못 내놓고 안에도 못 내놓고 다시 렌즈 돌리면 딱딱해지고. 절대. 맞아. 떡은 그래서 못 먹거든. 그래. 검색창에서 한입의 떡을 검색하세요. 한입의 떡. 신규 회원 첫 쇼핑 지원금 1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굳지 않는 떡 HANNIBE 한입에.com.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뭐냐면은 말씀하셔도 돼요. 이 네. 친구가 네. 너가 그 최고의 방안이라고 했다. 아니, 지금 내가 아니면 다 자신이- 덮어 쓰는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네. 내가 그럼 그 상사의 자리에 들어가고 음. 내 후임으로 걔를 뽑으면 안 돼?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 본인이 말을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이미 서류를 낸 게 봐봐. 선배가 그래, 맞아. 그만둬서 빈자리가 생겼는데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올라갔을 그치. 거야. 맞아. 내가 지금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의 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돼. 근데 나를 올려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건 난 아직 그만큼의 역량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그러니까. 게 최고의 솔루션은 그건데 지금 안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가능하게 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파트가 빠졌어. 근데 지금 저기 경력이 똑같아요. 경력이 똑같고 같은 업계인데 그 회사가 망했다는 건 이 회사는 작은 회사였다는 얘기일 그치. 수 있어요. 그 지금 그쵸, 그쵸. 선배 뭐지? 지금 친구가. 내 친구에 다니는 회사는 작으면 일당백하게 되어 있거든. 아하. 그래서 요직을 이를테면 같은 대리급이어도 10명 있는 대리하고 5명 있는 대리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같은 요직에 있는 그 차이점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지만 대표 입장에서도 그 다음 자리를 그냥 있는 사람이 이어받게 하는 게 대표 입장에서는 더 편해요. 그리고 차라리 네가 네 밑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대표 입장에서 맞아. 일 진행하기가 편해. 그런데 청아 누나 말처럼 이게 대표가 그 자리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력서를 냈을 때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인 거지 아직. 왜냐면 경력이 똑같으니까. 1, 2년이라도 좀 많거나 그래야지 대표도 소개했으니까 소개한 몫을 레오가 지금 누군가를 나한테 소개시키면 네. 난 조금 더 뭐 열심히 볼 거거든요. 근데 경력도 똑같고 학벌차도 똑같고 뭐 이게 비슷한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회사가 자의적으로 망한 건 아닐 테니까 이 친구 뜻대로 망한 건 아닐 테니까 맞죠. 대표 입장에서 생각이 진짜 많을 거야. 나 갑자기 빙이 됐어. 대표 의 입장에서 항상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지만 않아요. 꼭 좋은 회사를 다녔다고 해서 좋은 경력이 있는 건 아니기 그치.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많은 창업을 해보고 많이 무너져 본 사람들이 더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힘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핸들링하는 자리에 특히 있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다르겠죠. 지금 경력과 문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네. 이 친구가 접한 문제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어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친구를 계속 소개시켜 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의 능력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그게 심해지면 자격지심이 그리고 될 수도 무서운 있는 거예요. 거죠. 이 친구가 두려운 왔을 때 거예요. 내가 나의 자리 또 나의 입장, 그치. 회사에서의 이런 입지가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친구한테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해 내가 가끔씩 기분이 되게 나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비주얼 코주얼 다 말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걸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친구가 심지어 내 위에 있으면 나를 제외하고 대표와 이 친구는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표는 뭐 지시하는 건 아니고 끌어나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총 책임자들이 대화를 많이 해서 결론을 내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 본인이 조금 이게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om으로 인해 뭔가 벽이 생기는 느낌이 들까봐 제가 볼 때는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서 잘못된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혜미 누나가 말한 것처럼 명확히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해온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우리 그럼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더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해서 팀을 꾸려보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꼭 비워두고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자존심 싸움?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약간 현실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 조금 네. 달라지는데 이러다가 지가 데리고 왔는데 지가 잘릴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딱 생각을 그런 해봤는데 경우가 주변에 왕왕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진짜 많아요. 네.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버리되 네. 자기 입지가 탄탄한지 보고 자격지심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치. 중학교 때 친구랑 지금 네. 같은 직종을 일을 하는데 물론 걔가 저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고 연락이 끊겼다가 대학교 때 다시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던 친구가 나 이런 일 하는데 이게 좀 안정적이야 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걔랑 저랑.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스스로 같은 회사에 간 거예요? 같은 회사인데 같은 직종이니까 월급이 거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처음에 4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받았어요. 경력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좀 적게 받는 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쟤는 나보다 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여기서 너무 소속감을 얻고 있고 잘릴 위험도 없고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난 한 번도 상사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5년간.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나면 맨날 물주가 뭐 이러고 물주가 이거 스트레스를 듣는 거 보면서 지금 한 20만 원 대표라고 안 하고 물주라고 해요? 네, 물주라고 물주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친구. 그래서 걔를 만나면 항상 물주가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네 그러면. 네, 그래서 물주가 나한테 이걸 이렇게 시키더라. 물주가 이걸 보면 그렇게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개인이 못하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부탁을 우리 분한테 들었으면 나는 긍정적으로 좀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미국 비자 따는 법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틀 내내 그걸 막 조사했는데 그 다음에 여행사 맡겨서 하기로 했어. 이렇게 내가 그럼 잘 해결됐으면 됐어. 이러고 끝났거든요. 이 기회에 공부 좀 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자동차 그거 뭐 면허 막 기존 먹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본인이 가면 해결될 일을. 그걸 물주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돈은 돈 준 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왜 다른 걸 시켜? 그쵸. 이게 더 심한 거지. 저는 근데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때도 그냥 내가 좋은 거 뭐 해봤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입지가 탄탄하고 소속감이 완벽하게 들면은 걔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지금 딱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랑 내가 만약에 같은 회사에 같은 직종 들어간다? 그럼 걔가 저보다 확실히 높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도 나는 자격지심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보다 먼저 일을 했고 나의 소속감이 있으니까 나는 저애랑 또 접근 방식이 지금 다르니까. 레오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막 일을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를 잘 조사를 해봐야 네, 그래야 그걸 돼요.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와 안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개인의 업무 역량을 확실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능력치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다루고 있는 일과는 달라서 뭐 포괄적으로 더 많은 걸 합쳐야 되는 거라서 내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못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 분석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우면서 그 친구의 목숨을 노려. 뭐지? 숨통을 노려. 네가 소개시켜주고 숨통을 노려. 그리고 걔한테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빼먹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너가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해. 그러니까 적은 멀리 있지 않아. 그러니까 승부의 세계는 내가 해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걱정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이 친구를 적으로 둘지 계속 친구로만 두고 싶을지. 근데 친구로 계속 같이 얘기만 했었는데 내 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발전하되 너가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과 너가 대표를 대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틀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왜냐면 근데 솔직히 사내 싸움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큰 조직이냐 작은 조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아 누나가 얘기해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일 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회사가 3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사면 이력서 넣은 것만으로 이대로 면접을 진행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인사과 책임이기 맞아. 때문에. 그러니까 300명 이하의
그룹일 것 같아. 이 친구가 지금 작은 회사 같아요. 면접을 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는 자기가 스스로 소개시키고 면접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에 속하는 걸 것 같거든요. 소기업이라는 가정을 두고 얘기했을 때 청아 누나, 레오 누나의 이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지. 나 너무 한국이면 나쁜 년 이렇게 같아. 너무 나쁜 한국이면 년 이런 같아. 고민을 하지도 않죠. 그치지. 상관도 별로 근데 없. 진짜 응, 응. 본인이 언니가 아까 말한 자격지심에 그 응. 시기 질투에만 딱 빠져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발전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면접을 이대로 진행시켜도 될까요? 지금 이 친구의 고민은 그거예요. 취준생부터 같이 직업을 같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같이 다녔고, 그러다가 각자의 회사로 들어가서 5년 차면은 꽤 일이 그쵸. 무르익었을 때잖아. 그쵸. 근데 각자의 회사 욕을 막 실컷 퍼붓고 막 맨날 술 마시고 놀다가 이 친구랑 회사에 하면 좋겠다 해서 회사를 같이 차리자 이런 내용도 같이 주고받다가 회사욕 이빠이 해놓은 친구인데 자기가 지금 회사에 일이 많은데 선배가 그만두니까 누구라도 들어와도 좋을 판국에 아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놓은 거지. 가만 보니까 소개시켜놓고 나니까 윗자리로 들어오거나 연봉이 높아지고 이러면 내 배알이 꼴리고 이 친구랑 친구로 가고 싶은데 더 이게 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회사 들어와서 괜찮을까? 그래서 이 이력서 진행을 할까 말까? 이거 중간에서 면접 진행을 이렇게 방해를 놓아도 되는 찰나니까 그래서 고스톱을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고스톱을 내주시고요. 고일지 수답일지 정해주시고 솔루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잠깐 좀만 더 고민해볼게요. 네, 이게 정말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싫을 것 같긴 해. 내가 내 심리적으로는 자리라고. 싫죠. 이게 아니 친구로 좋은 거랑 난 그냥 싫을 것 같아요. 나는 싫어요. 친구면 분명히 싫을 것 같은데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사회생활이고 자기도 월급 받고 사는 걸 텐데 자기가 총책임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을 벌렸잖아요. 책임까지 오는 거야.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면접 큰 회사가 진행을 절대 이대로 아니거든. 맞아, 면접 진행을 이대로 시켜도 될까요?라는 부분은 아직 면접 진행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진짜 그 책임진다는 게 만약 걔가 그쵸. 일을 못하면 그것까지도 일을 근데 못하면 그거는 내가 되게 맞지. 민망해. 근데 그건 맞는데 그거는 사실 뭐 거기까지는 뽑은 사람이잖아. 실무자가 직접 면접을 보니까 뭐 소위 말해 그 자리로 올려주고 같이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천도 아니죠. 그냥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해서 면접 이력서를 넣은 거니까 그 책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만약에 책임을 이 사람에게 돌린다 그럼 대표가 못난 사람이야. 이거는 자기가 잘못 사람 아니 뽑은 저기요 건데.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나 왜 지금 그까지 갑니까? 나 지금 생각났어. 네, 나 또 자 이제 생각났어. 고스톱 해주실 수 있나요? 전 카페 알바 할 때 네. 부족하다고 해서 친구 소개시켜줬는데 네, 네.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해서 네. 진짜 2주 만에 잘렸는데 그 네. 뒤로 점장님 보기가 너무 민망했던 적이 그렇죠. 있어요? 민망한 거예요. 그래요. 그 친구 보기도 민망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고스톱 정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청아 누나 먼저 고스톱 내려주실래요? 네. 저는 그냥 네, 어차피 뭐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친구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5년간 학원 동기에다가 좋은 친구잖아요. 이제 애정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서 본인이 손을 어쨌든 내밀어 준 거니까 그냥 그거까지 자기가 그냥 내가 배려하고 너를 위해 좀 해준다.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입장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 만약에 됐어요. 그럼 분명히 둘은 또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본인도 같은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연봉을 더 받고 더 윗자리에 가 있는 거에 대한 껄끄러움이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정말 우리 둘의 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갈 건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게 여자인가 남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를 하고 네. 면접을 뭐 보게 진행해라. 되면 네.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만약에 그 결과에서 내가 예상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발을 한다. 이 친구가 나를 트러블. 짜증나게 하고 그전 상사보다 나를 더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그러면
뭐 사실 첫 번째는 방법이 없죠. 견디는 것밖에 없죠. 우선은 견디는 새로운 것밖에 상사로 없고. 모시는. 네, 그냥 일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기회는 많고 아까 우리 뭐 연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직장도 뭐 사실 이직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뭐 이제 5년 차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 더 좋은데 특히 5년에서 7년 사이 정도는 이직을 진짜 많이 하니까 다음 직장을 고민할 때라 고민할 때라 다 보통 중소기업 시작하면 더 큰 데로 가기 위해서 하는 스텝이다 보니까 뭐 자기만의 그런 걸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시나 모르죠. 둘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옛날 얘기지만 그동안 뭐 돈 많이 벌면 회사를 차지하는 둥 이런 얘기가 서로 같은 꿈을 꿔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죠. 그 친구가 그거는. 투자금 더 번다고. 그러니까 네가 더 버니까 네가 대표가. 괜찮다. 스타트업 대표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성과 들어온 애들이 대표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여기 됐네. 이게 총알바지 하면 되겠네. 그래 괜찮네. 그럼 고 하는 걸로 청아 누나는 우리 레오 누나는 레오도 고. 레오도 고 겪어봐야죠. 네. 겪어봐야 되고. 갑자기? 저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진짜? 네가 업무 역량을 키워. 친구니까 빼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쏙쏙 다 빼먹고 너가 업무 무서워, 역량을 키워서 딴 데로 이직을 해. 딴 데로 이직을 해. 나도? 이 나는- 친구 들여놓고? 이 친구 들여놓고 얘한테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네가 업무 역량을 키운 다음에 더 좋은 데로. 왜 그래 친구인데 왜 자꾸 빼먹으라고 그래? 얘 벌써 적됐어. 같이 어울려. 아니야. 지금 레오는 이미 친구는 끝낸 상태야. 네가 감히 우리 회사에 이랬어? 아니 왜냐면 친구로 있을 때 좋은 친구잖아요. 네, 지금 네. 나의 그치, 감정은. 그치. 근데 업무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한테 분명 배울 점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배워서- 레오가 투쟁적으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런가? 성향상. 그러니까 시기 질투 많이 하고. 친구는 공감이나 이 소통이고 이제 일은 구분하는 싸우는 거라고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레오 내구조는. 아니 투쟁적. 진짜 저 진짜 이해 안 갔던 게 옛날에 과외 선생님이 제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애들이 지들이 수업 기간에 놀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필기노트를 빌리러 온다. 난 그거 빌려주기 너무너무 싫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지들이 수업 때 놀고 했는데 내가 왜 공책을 빌려줘야 돼? 내 공책을? 왜 공책 써? 부정적이다. 그리고 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학기 초부터 열심히 교과서에 필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검사를 한다고 한 거예요. 필기로. 그래서 근데 모르고 하루 교과서를 서랍에 놓고 갔거든요. 금방 찾으러 왔는데 나 교과서 앞에 다 찢어 있었어. 왜? 누가 뜯어간 거예요. 제 거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나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개빡치죠. 내 저거는 내 걸 찢어가니까 기분이 나빴겠다. 네, 내가 열심히 찢어가면 당연히 공부한 거 나쁘지. 그럼 나 검사도 못 맞잖아요. 그래서 나 그 교과서 들고 진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엉엉 보여주고 울었겠네. 선생님이 그러면 너 정성을 봐서 빗불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난 처음부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 텐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찢어간 게 그치. 누구. 그걸 왜 이상한 그러지? 애들. 그걸 찢어간 건 레오한테 질투나서 찢어간 네. 게 아니야. 자기 몰랐구나. 그래요? 너 연맥이려고 그런 그니까요. 나 연맥이고 지가 베껴가지고 지가 더 좋은 거 받으려고.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레오의 자만감이야. 문제일까? 이건 레오의 문제일까? 아이들의 문제일까? 나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내가 볼 땐 그건 너의 자만감이고 아니야, 그냥 너 근데 연맥이려고 했던 거야. 그때가 애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애들이 진짜 수업을 안 들어. 자뻑 스타일인데 우리 레오? 아니,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는 참. 편이어서 아무튼 그랬는데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나는 다 제가 또 공책 갖고 경험담 오라고 말해줘요? 하면. 저 사물함도 다 털린 적 있어요. 학교 한 번 안 나왔다가 자물쇠 따가지고 애들이 애들하고 맨날 막 싸우는 스타일이었던 거야. 그건 아닌데. 잠깐만.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사물함을 털리는 이유가 뭐야? 거기에 교과서랑 공책이 다 있으니까. 그걸 그걸 왜 애들이 털리는 탐내서 거지? 네, 시험 기간 전에 그냥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진짜. 자, 안 되겠어. 네가 싫어서 그랬던 거야. 아닌데 진짜. 솔직히, 자, 솔직히 생각해봐. 말하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모든 일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네, 이런 저를 거이기 시기 때문에 질투한 애들이 많다고 그럼 할게요. 그럴 수 있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냥 네가 싫었던 싫은 거야. 것도 있지. 시기와 질투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오히려 시기랑 질투하는 애들은 레오 지금 멤버 왔어. 그냥 속으로 막 이렇게 시기와 질투하지만 항상 그치. 부러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근데 진짜 하는.
근데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야. 싫은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싫은 그런 거라고 걸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러니까 스스로 억울하지. 그거는 난 그렇게 안 왜냐면은 했는데. 애들이 대놓고 야 너 시험 공부 얼마나 했어? 막 이런 거 날라리 같은 애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렇게 사인을 여러 번 받기도 했고 그런 실습 같은 거 할 때도 와가지고 대신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서 내가 해준 적도 있고 왜냐면 난 재밌으니까 해준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묘하게 시험 기간 되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스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필기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달라고 그래서 뺏어와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돌려 다른 투쟁이 라인이 있는 것 같아. 투쟁적인 사람 많잖아요. 저도 일할 때 보면 되게 투쟁적인 자기 스스로 건데,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스스로 아니 네. 웃겨. 아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좀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네,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음.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이 쟤 되게 열심히 성실히 한다 해서 끝나서 그냥 이럴 때 도움받고 싶다라고 끝나는 그게 경우가 있는데 있고 나는 그 이상을 가는 거지 레오는. 너무 투쟁적인 것 같다 보니까 그런데 몇 대게 그럼에도 하고 싶은 건가? 불구하고 상체기를 내도 나한테 별로 상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충격받긴 했는데 아. 어떻게든 다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레오가 그 레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레오가 착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저희 반 애들 모두가 절 좋아했거든요. 나는 예? 못돼서 그런 일이 그것도 뭐지? 갑자기 뭐야 여기 지금. 아니 진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응.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 목록이 있었는데 걔들이랑 목록이 있었대. 아니 목록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어. 거기 들어가고 난 뒤부터 애들이 묘하게 저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표적을 해가지고 저를 내쫓았어요. 제 친구족이. 딱 쫓아나고 나니까 그 뒤부터 반 애들이 말도 걸어오고 막 너 몰랐냐고 쟤네들이 반 애들 욕하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너랑 거리 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점심에 그냥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야 너 왜 혼자 먹어? 이러면서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게 착하고 매갈이 없는 애들한테 그래요.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착했나 보다. 나 엄청 저한테 학교 대놓고 다닐 그런 때. 친구들 이게 뭐냐면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착해서 만만히 여기는구나라고 그거- 생각하는 게 훨씬 네. 좋을 것 그래서- 같아. 왜냐면은 정신 진짜- 건강에. 진짜 대놓고 어떤 애가 야 누구누구는 너 싫다고 그러는데 난 걔 앞에서 너 좋다고 얘기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나도 막 이런 애들이 되게 저한테 매갈이 없이 많았거든요. 착하잖아. 진짜 착했나 보다. 아니 좀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남자애는 그렇게 막 사교성 있고 이런 애 남녀 아닌데 공학이었어? 네 남녀 공학이요. 와씨 좋겠다. 사교성 있고 좋겠다. 나도 여자. 그 진짜 웃겨. 사교성 있고 뭐 이런 애도 아닌데 자기가 검은 수첩에다가 자기 뭐 이렇게 속마음이나 이런 거 적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너한테 한번 보여주자. 저한테 보여주고 막 걔가 걔예요. 야 누구누구는 너 싫다 그랬는데 나는 걔 앞에서 너 좋다 그랬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야 나도 그랬어. 막. 저런 일 있구나. 좋겠다. 부럽다. 네 아무튼 그런 그래서 네. 이 친구 그래서 빼먹죠. 투쟁 지면 친구와 투쟁이 깔끔하게 같이 본 이런 네 대신에 전 포기도 빨라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빨리 포기해. 그래요. 그냥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열심히 해. 막가는 우리 막가는 막내 누나 레오 누나는 네, 정말 막 간다. 정말 막가는 걸로 하자. 정말 막 간다. 친구도, 나랑은 다른 이유로 고다. 친구도, 다른 이유로 고. 아니 왜냐면 친구는 친구일 때 아름다워요. 내가 진짜 이번에 그 연 끄는 친구 있죠. 네. 할 말이 많네 우리 레오님이. 같이 일하면 안 돼. 맞아. 그게 이제 그 누군가 한 명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왜 가족이 운전면허 가르치주면 안 되는 거. 이 총대를 맸으면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네. 책임은 다 나한테 떠넘겨. 관계가 이번에 저는 확실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면접을 보면 관계의 그 투명성이 투명한 그 드러날 관계가 것 드러날 같아. 거라 생각을 하고 친구인지 동료인지를 이제 일과 상관없이 이 지난 5년간 쌓아온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각자의 그 입장이 보여져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해요. 오 오랜만에 오랜만에 쓰리고. 쓰리고가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고해요. 이게 면접을 이대로 진행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차피 진행됐어 지금. 이력서도 냈고 그리고 네가 여기서 우리 동생이 이 면접을 끊어버리면 죄책감 만들 거예요. 맞아. 그런데 아까 청아 누나가 한 말이 있어. 대표가 안 뽑을 수도 있다고. 맞아. 만약에 지금 나는 이 팀에서 학원 동기랑 취준할 때 그 5년 전과 지금 나의 현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면접이 끝나면 아마 똑같이 출발해서 5년을 일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상사로 온다면 나는 도태돼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새로운 같고 자극.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떨어졌다면 역시 내가 잘하는 건데. 나 아직 안 죽었어. 버틸만 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위를 왜 나로 대체하지 않을까에 더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선 그 회사 규모가 크다면 같은 동년배도 그곳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때라면 이 친구도 지금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이력서를 면접을 진행시켜도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면접 담당관하고 인터뷰를 해서 내가 그 자리를 할 수는 없겠냐고 한번 타진을 해봐도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시켜도 안 시켜도 될까는 네가 고민할 게 아니야. 이미 진행됐어. 그리고 여기서 막아봐야 너의 죄책감밖에 더 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선 면접은 진행시키는 게 맞는 거. 그냥 고 하셔도 본인한테 그렇게 이 이슈에서 지금 더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거는 고민은 지금 내 프로페셔널이 나랑 취준 준비 같이 했던 다른 회사에 일했던 친구와 내가 지금 같은 단계인지 조금 더 레벨업이 됐을지 그거보다 레벨이 낮을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 5년 차면은 딱 이직하기 좋은 때예요. 맞아요. 그리고 대리 정말 달 때라서. 레오 말처럼 투쟁적으로. 달 때인가요? 네. 레오 말처럼 데려다 놓고 딴 회사 가. 그래도 돼. 그게 확실해지면. 근데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그 환경을 보냈는데 시간은 보냈는데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더 성장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걸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능력의 문제라 맞아. 이거는 자존심 상해도 스스로가 겪어야 될 문제고 그치. 대기업도 소위 말해 승진 시험을 친다라고 말하는데 승진 시험 치기 전에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4년 5년밖에 안 돼도 차장 달고 그런 네,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삼성 같은 대기업도 진짜 초고속 승진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빠져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회사를 키우고 그치. 다른 회사에 가서 또 회사를 키우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이게 뭐 소속감이 있어서 물론 연봉도 많이 받고 소위 말해 안정빵이죠. 월급 루팡이 되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뭐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친구가 그 윗자리에 온다는 거는 뭐 다른 문제고 그냥 내 능력이 지금은 어디냐.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방송계에서도요. 대타일 때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라디오 같은 경우도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이런 거 대타 치고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현실에는 다 불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대타 온 애들은 그 현실의 불만 사항을 다 없앨 만큼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대타 치고 나가면 다음에 제로 바꿔도 되겠구나라는 팀워크가 생겨요. 기회를 좀 네. 이런 잡을 수 위기의 있게. 시간들에서 내 기회를 내가 좀 내 밥그릇을 빨리 챙겨야 되는데 얘가 그걸 지금 여우스럽지 못하는 않은 거야. 거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 밥그릇 챙기려면 지금 선배님 나갔을 때 맞아.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해야지. 뛰어봐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저 자리를 차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걸 몽청하게 못하지. 지 친구 있으니까 친구를 이력서 소개한 드릴게요. 이런 걸로 땜빵을 해버린 그거 거야. 부장이 했던 일 자기 사수가 했던 일까지 좀 가져가가 자기가 해서 이렇게 그치, 좀 약간 그치. 넘겨보고 뭐 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 우리 저기 동생 친구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자. 나 근데 로 오늘,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예. 너무 예, 내 자랑 아닌 내 자랑과 투쟁을 밝힌 것 같아서 나 너무 이상한 애 같아. 원래 토크에선 자기 성향이 나오는 거 괜찮아요. 뭐 저도- 이상하면 어때요? 이상해서 여기 와 있는 건데. 맞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 않나요? 어. 우리 다 이상해요. 나 이런 좀 네. 또라이예요. 네. 우리 뭐예요? 어디 가서 또라이 없으면 맞아. 위험한 거예요. 맞아. 네. 다 또라이예요. 내가 또라이예요. 다들 다 각자의 또라이 파트가 있잖아. 자기만의 세계가. 근데 왜 그 말을 하면서 청하는 안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죠? 저도 또라이예요. 아, 그래요? 저도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닌데. 네, 여태까지 비정상회담이었는데. 정상인 척 하느라 되게 힘든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이 세상 연기를 살아가는데. 잘하니까. 아, 네. 그래요? 연기를 배우 해야- 할 걸 그랬네요.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고요. 배우 하려고? 네. 배우 하려고. 여태까지 저희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댓글 파티에서 선물도 드리고요. 새롭게 단장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한입에 한입 구른떡 선물 세트 5만 원 상당의 퍼펙트와이 누나파티닷컴에 화장품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누나파티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알고 싶으시면 그 공지창에 들어가셔도 있고요. 레오가 준비하고 있어요. 누나파티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네. NUNA PATTY 네. 네이버.com. 네, 와. T가 3개입니다. T가 3개. 네, 사연 보내주세요.
뽀얗고 뽀송한 나만의 Y존 케어 인생템 퍼펙트 Y. 한입에 쏙 굳지 않는 특허 기술로 만든 떡 한입에 떡.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 더 상상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남의 거. 청아는 왜 안 하니? 저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